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코로나19 시대 비즈니스는 물론 개인들의 크레딧도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미국인들의 개인 크레딧은 썩 좋지가 않다는 보도입니다. 오늘은 CNBC가 전한 이 관련 소식을 비롯해서 크레딧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인들의 이 크레딧이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서브프라임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크레딧 점수가 낮아서 가장 좋은 이자율, 그러니까 프라임 이자율을 받기 위한 점수보다 낮은, 즉 뛰어난 크레딧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브프라임 크레딧에 해당하는데요. 미 3대 신용조사기관 가운데 하나인 익스피리언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요, 이 서브프라임 크레딧으로 분류된 미국인은 전체 34.8%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 가운데 1명 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브프라임의 크레딧 점수는 얼마 정도인가요? 은행과 같은 렌더가 이 서브프라임 크레딧 점수라고 규정한 그 딱 맞는 단 하나의 답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익스피리언의 경우 서브프라임 크레딧 점수를 이 개인 신용 점수, 파이코 점수로 따지면 보통에서 평균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580점에서 669점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빌려주는 렌더마다 이 서브프라임 크레딧 점수 범위는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맥시멈이 850인가요? 네. 크레딧의 맞습니다. 맥시멈이 네네. 850이죠. 850이면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80점에서 669점이 이 서프라임 크레딧이다. 네. 네. 이 서프라임 크레딧을 갖게 된 주민들의 경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크레딧이 뭐 망가지거나 크레딧이 쌓이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요소들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 뭐 페이먼을 빼뜨렸다거나 제때 못 냈다거나 크레딧 카드 밸런스, 잔액이 또 너무 높으면 그렇죠.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연체된 어카운트 자체가 있거나 하는 시기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크레딧 조회를 너무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앞서 언급된 내용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허. 크레딧 히스토리가 너무 짧아도 역시 크레딧 점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크레딧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프라임 크레딧인 경우에는 렌더들이 크게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네요. 네, 이 프라임 크레딧을 지닌 이들보다 확실히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높은 잔액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요. 두 번째는 그 페이먼을 가끔 빼먹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크레딧 주민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카운트를 평균 7.5개 갖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이게 한 3.6개이기 때문에 그 2배 이상에 달하는 겁니다. 또 서브프라임 어카운트 상당수가 기한 넘겨서 연체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서프라임 크레딧의 주민들, 이 크레딧 카드 조건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렌더가 위험이 크다고 보는 만큼 서브프라임 크레딧 카드는 높은 이자율에 많은 수수료까지 붙는데요. 네. 이로 인해 다른 카드의 경우 뭐 수수료가 적고 또 수수료가 높다면 그 외 혜택들이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서브프라임 크레딧 카드는 높은 비용들만 추가됩니다. 수수료는 높은데 한도는 적고 네. 뭐 리워드도 없고 이런 식입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용은 점차 더 쌓이면서 부담이 커지고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크레딧 점수를 올리기도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서브프라임 크레딧 카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주시겠어요? 네, 토탈 비자 카드를 예로 들어보면요. 오픈할 때 한 번 내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89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 수수료는 첫 해 $75고 그 다음부터는 $48고요. 매달 내는 서비스 수수료는 첫 달은 없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6.25 있고요. 그러니까 이 토탈 비자 카드를 만들어 이용한다 하면 첫 해에만 $164 비용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네. 1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123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리워드 없이 꽤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연 이자율이 34.99%로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레딧 카드를 낼 때 수수료 들어가는 거는 다 안 하잖아요. 수수료 프리를 찾는데 이런 네. 수수료를 내고도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프라임 레이시 지금 0%인데
연 이자율을 35%를 받는다고요? 네. 와, 이 사람들 너무하네. 고리대금 같아요. 네. 근데 이 서프라임 크레딧 카드 중에서도 애니얼 피가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때 페이하면 크레딧 쌓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런 종류의 서프라임 크레딧 카드는 보통 시큐어드 카드라고 캐피털 원 시큐어드 카드 같은 건데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 신청하듯 신청은 하는데 최소한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드시 걸어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49, $99, $200 이런 식으로 자신의 크레딧 한도에 따라서 걸어둬야 하는 디파짓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크레딧 카드 한도는 최고 $200고요. 네. 그러면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못 내거나 아니면은 야 내가 그것까지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옵션은 없을까요? 네, 전통적인 크레딧 카드죠. 이 캐피털 원, 플래티넘 크레딧 카드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거는 연 수수료 없고요. 시큐리티 디파짓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연 이자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6.99%.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보다 더 비싼 연 이자율 크레딧 카드도 있는데 토탈 비자 카드 경우 이제 34.99%고요. 이 페드의 가장 최근 조사가 지난 2월에 실시됐는데 그 조사를 보면 전국 평균 크레딧 카드 연 이자율이 16.6%였습니다. 근데 이 2배를 넘는 이자율을 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프라임 크레딧 카드 이자율로 $89 낸다고 하면 서프라임 크레딧 카드로는 이자율로 $261를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쓰고 다 갚지 못한다면 잔액은 점점 더 빨리 불어나게 돼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리워드도 있고 연 수수료도 적당하고 이자율도 적당한 이 서프라임 크레딧 카드는 없습니까? 네, 거의 없는데 그나마 나은 걸로 이게 하나 소개됐습니다. 크레딧 원 뱅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인데요. 네. 모든 지출에 있어서 1% 캐시백 있고요. 연 수수료 $39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수료에 맞추려면 1년에 $3,900를 써야 합니다. 오픈할 때 수수료나 매달 내는 서비스 수수료는 없는데 이자율이 역시 23.99%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이자율 정말 높네요. 자, 결국은 좋은 이자율의 혜택을 얻으려면은 크레딧을 쌓는 방법밖에는 결국은 없겠네요. 네, 크레딧 쌓으려면 우선 내 크레딧이 왜 좋지 않은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건 크레딧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3대 신용조사기관 익스피리언,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언에서 내년 4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크레딧 체크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해요. 매주 한 차례씩요? 네. 네. 아니면 요즘 또 무료 크레딧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죠. 뭐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CNBC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늦지 않게 제때제때 페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먼 히스토리가 크레딧 점수에 가장 중요한데 미니멈 페이먼을 꼬박꼬박 내는 건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예. 가능하다면 자동으로 셋업해놔서 자동으로 이제 트랜스퍼 되게끔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글쎄요, 이게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처음에 미국에 와서 크레딧이 없어서 네. 크레딧을 어떻게 하면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TV를 하나 사라. 네. 그럼 TV를 어떻게 삽니까?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서 사라. TV를 사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그 수 있어요? 시절에는 TV 살 때 융자를 해줬어요. 오, 그때 네. 기억나는 게 $300짜리 TV를 샀는데 예. 시큐리티 패스백 뱅크에서 $300를 롤을 해줬어요. 어허.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갖고 나니까 크레딧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레딧을 쌓았었거든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쌓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은행에서 TV 사는 것도 롤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전축 사는 것도 롤 해주고 그랬었어요. 네. 그때 당시 텔레비전이 $300면은 고가인가요? 그 가격이? 당시에 고가였죠. 그렇군요. 네, 큰 거.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많이 조언을 하는데요. 웬만하면은 크레딧 카드 쓴 거 한 번에 갚는 게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네, 많이들 그렇게 아실 텐데요. 네. 이자를 최소로 내려면 미니멈 페이먼보단 많이 내야 하고요. 가능하면 풀로 다
페이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습관화시키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꺼번에 여러 크레딧 카드 신청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죠. 승인이 되건 거부되건 크레딧 카드 여러 개 한꺼번에 신청하게 되면 크레딧 점수가 깎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조언은 휴대전화 빌 같은 거, 뭐 유틸리티 빌 같은 거 우습게 보지 말아라. 네. 그런 빌들 이제 연체되지 않게 제때제때 내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크레딧이 좋지 않아서 서브프라임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점수를 올리려면은 어쨌든 카드는 안 쓴다 생각하고 그냥 한 번에 카드 쓰고 또 갚고 얼른 갚고 해서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필수적인 요건이지 네.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맥시멈 크레딧 점수가 850점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740 이상이 되면은 아주 굿 크레딧으로 지금 인정을 네,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저희 크레딧은 좋은 점수를 받아 놓으셔야 네. 모든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동차를 살 때도 그렇고 네. 이 자녀분들 학자금 융자하실 때도 그렇고 이 크레딧 카드는 정말 미국에서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좋은 점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